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이틀 동안 쏟아진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에 전북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직도 피해 복구가 안 된 상황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주혜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북 대부분 지역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진안, 장수, 임실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 복구에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상황에서 제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은 현재 시속 45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유지한다면 오늘 오전 9시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3시 무렵 부산 서남쪽 해상에 상륙한 뒤 그대로 내륙을 관통하면서 주로 남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은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하는 오늘 오전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등 6개 시군에는 오늘 오전을 기해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간접 영향권이라 해도 긴장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북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 동안에는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에 따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시속 35에서 60km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차가 탈선하고 바위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세기인 만큼 입간판이나 시설물 피해 없게 단단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사흘 동안 지금까지 순창 풍산에 562.5, 진안 478.5, 남원 432.8, 전주 완산에는 36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침수와 산사태,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옵니다. 태풍에 대처하는 요령을 권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풍이 예보되면 위험 지역을 서둘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산간, 계곡, 하천과 바닷가 등에서는 야영과 물놀이 등을 멈춰야 합니다. 저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 지하 공간 등에서는 사람과 차량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축대와 담장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간판과 시설물 등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잘 묶거나 안으로 옮겨놔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꼭 닫아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 등의 창문이 깨지지 않도록 창틀은 단단히 고정합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전기 시설물 등에는 가까이 가는 건 피해야 합니다. 큰 비가 내리면 차량 운행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물이 고인 도로 등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농촌에서 논둑이나 물골을 보러 나가는 건 위험합니다. 손전등과 양초등을 준비해두면 야간 정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태풍과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틀 전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긴 남원시 금지면 일대에서는 처참했던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직격탄을 맞았고 일부 마을에서는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아서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정유성 기자입니다. 섬진강 제방이 붕괴된 남원시 금지면 일대는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아 거대한 강물로 변했습니다. 섬진강의 제방 도로는 강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들어 물이 조금씩 빠지자 주택 지붕에까지 물이 들어찬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섬진강의 제방이 무너진 지 하루가 지났지만 이곳 하도 마을에선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재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려던 운전자들은 모두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대부분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거나 폭삭 주저앉아 앙상한 뼈대만 드러냈습니다. 농경지에도 여전히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위에서 그냥 붕괴된 거죠, 제방이. 물이 빠진 비닐하우스에는 토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한 해 애쓰게 지어놓은 농작물을 하나도 건질 수 없게 됐다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나랑 농사, 또 고추고, 꽤 그런 거 하나 건지도 못하고. 제방을 뚫고 들어온 강물은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도로에 가로등이 쓰러졌고 아스팔트도 벗겨져 나갔습니다. 도로 제방도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주민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냥 몸만 아무것도 갖고 나오다 못 오고 갑자기 막 몸만 빠져 나왔죠. 섬진강 제방 붕괴로 남원에서만 농경지 750헥타르와 주택 450여 가구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 50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물이 빠진 호우 피해 현장에서는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집에 돌아온 주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대충 골라내고 흙탕물을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태풍까지 예보돼서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들이 비가 그치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이 빠진 집안은 처참한 모습. 마르며 방이며 아직까지 흙탕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쓰레받기로 안방에 흙탕물을 퍼내고 물에 젖은 이불이며 가지의 도구는 밖에 꺼내놓고 말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식기를 닦아낼 때는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집안에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써, 아무것도. 쓸 것이라고는 한 개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사냐고. 지붕까지 물이 차버렸어, 지붕까지. 식당 안이 텅 비었습니다. 물에 잠겼던 식탁과 의자를 밖에 쌓아놓고 식당 바닥부터 정리해 나갑니다. 수의 흔적을 지워나간 수건은 빨아도 흙탕물이 나옵니다. 지게차 손잡이까지 흙탕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른 키 높이만큼 창고에 물이 들어차 농기계가 모두 물에 잠긴 것입니다. 주택은 물론 창고와 농경지까지 폐허로 변한 상황. 수재민들은 삶의 터전이 붕괴됐다며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특별 재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가 보면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쓸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힘겨운 복구 작업 속에 득달같이 달려온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들의 도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좀 많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하지만 이번 주 태풍까지 예보돼 있어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장수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28곳에서 산사태가 났는데요. 주택을 덮친 산사태에 2명이 숨졌습니다. 두개 일부가 쓸려간 저수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밤새 필사적인 방어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장수 지역의 피해 상황을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착기 여러 대가 산에서 떠밀려온 토사를 쉴 새 없이 걷어냅니다. 장수군 번안면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파묻힌 주택에서 매몰자를 찾는 겁니다. 어디 좀 침수됐나 있나 하고 그 집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10여 메다 정도가 밀려서 진흙이 덮여 있었어요. 오후부터 시작된 수색 작업은 밤늦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시간 만에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3년 전 귀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수군 개정면 개정저수지, 양수기와 중장비까지 동원해 필사적인 물빼기 작업이 이뤄집니다. 제방 일부가 유실되면서 전체가 무너질까 작업은 밤새 이어졌고 붕괴 위험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물너미를 좀 낮춰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위가 지금 점점 내려간 상태고요.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가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수백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볼 때 막 말이 안 나왔어요.
전화도 하려니까 떨리고 놀래가지고 전부 다 대피해서 저 딸망으로 피했어요. 자다가 막 옷 입을 여기도 없이 막 아들 등허리에 업혀갖고 와갖고 맨발 벗고 우습게 나왔지. 신속한 대피와 대응에는 한 주민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막 흥분돼가지고 그 마을 이장님한테 연락을 취해서 흘러내리고 있다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저수지 수위 관리가 부실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관리가 조금 소홀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장마가 길었을 때 수요 조절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안수 있었거든요. 지난달 12일 폭우로 무너졌던 13번 국도 비행기제 도로는 이번 폭우에 아예 흔적도 없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전신주도 쓰러지면서 인근 마을 4곳 19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겨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이번 비로 발생한 전북의 이재민만 1,700명이 넘습니다. 이번 폭우의 위력은 많은 영상에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산사태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보여주는 CCTV 화면도 입수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순창군 승마장 CCTV 화면에 담긴 산사태 순간입니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토사가 거센 힘으로 창고와 함께 승용차 넉 대를 덮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전주시 서서학동의 경사지가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쓸려온 토사가 아랫집 지붕을 덮쳤고 집안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폭우는 전주 남부시장 앞 전주 천변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천 둔치가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파헤쳐졌습니다. 임실군 운암면의 산 중턱도 폭우로 초토화됐습니다. 토사로 뒤덮인 임도는 복구를 하기도 버겁습니다. 물에 잠긴 김제시 백구면 비닐하우스에서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빼지만 끝이 없습니다. 농촌 하천의 임시용 다리까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호우의 위력은 거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문에 전북에서만 무려 1,7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대피소에서 끼니를 때우며 집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무엇이 어쩐지 몰라 된장이고 뭐 장이고 싹 다 버리고 방에 반쯤도 생긴 채미는 80점 넘다. 물에 잠긴 주택만 685곳이고 축사와 수산물 침수는 67건입니다. 농작물 침수는 8,200헥타르가 넘습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끊기거나 하천이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는 285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지난 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에 반발한 전공의 400명이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우려했던 의료 대란은 없었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대학병원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했고 전공의들은 파업 당일 연차 휴가를 사용해서 병원 측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파업을 비판하는 시각도 나오는 가운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북대병원을 방문해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이틀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라북도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남원 섬진강의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피해 상황을 보고하면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도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이용호 의원도 남원 임실 순창 수해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전북의 유일한 예술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가 2년 연속 일반고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재정난으로 특목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전주예고에 대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예고는 재정난은 학령 인구 감소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안이라 노력에도 한계가 있고 일반고가 되면 학급과 학생 수를 조정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신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집중호우로 어제 예정됐던 상무위원회를 미루면서 이날 발표할 계획이던 전북도당위원장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원택 후보와 김성주 후보를 둘러싼 의원들의 입장이 사실상 반토막이 났고 그 비율이 이번 투표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조직 장악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세는 초박빙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승리한다면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